자,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이아웃 영역 있고 시안 있고 쭉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별도로 따로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B06이라고 써서 레이아웃 테스트, 저는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코딩 이렇게 파일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을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쓸게요. 파일 생성하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 쭉 집어넣겠습니다. 경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서체 폰트도 하나 불러오는 게 낫겠죠. 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깔려 있는 문서는 폰트 안에 저는 IBM 플렉스가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폰트 안에 IBM 플렉스를 불러와서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링크 안에 똑같이 폰트 안에 폰트 썸을 불러와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IBM 플렉스를 불러왔으니까 이건 확인하고 가야겠죠. IBM 플렉스에서 서체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 리셋에 IBM 플렉스 서체가 들어있는지 정도랑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커먼 CSS에 들어있는 기능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중에 저는 아이드랩을 마진 오토가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단 매번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한두 개 수정하자면 높이 값을 오토로 저는 쓰려고 해요. 필요하다면 뭐 민 헤이트 같은 거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 아이드 랩에 대한 처우를 조금 바꿔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S 안에 커먼 공통 영역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는 하겠습니다. 커먼 안에 노멀라이즈 들어있네요. 그럼 이곳에 네이버 페이지를 로그인하는 거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제가 요구했던 거는 요 로그인에 들어있는 요것도 하지 마시라 했고 아이디, 비밀번호 요런 내용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만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만들어 주시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내용에서 요 안에 여기만 쓰는 거예요. 여기만. 틀부터 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트 하나 만들어서 저는 h2 로그인 페이지 라고 쓰도록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갈 영역으로 클래스 로그인 에리어라고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던 로그인 일회용 번호 코드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와 얘네들을 먼저 디자인해놓고 진행해야겠죠. 자, CSS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자리에 id랩이라고 하는 영역을 먼저 써줍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엄청 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가로값 800 정도의 높이 값은 이미 써 있죠. 그러니까 딱히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그런 건 있습니다.
브라우저 내용에서 보면 해당하는 이 바디의 사이즈가 무엇인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HTML에도 사이즈가 없거나 또 바디에도 사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최소한 이 화면 크기 하나만큼은 가져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때 다소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옮기도록 하고 여기다가 저는 HTML, body라고 쓰고요.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라고 일부러 설정해 놓고 쓰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자, HTML과 body라고 두 개를 다 쓰는 이유는 상황에 맞춰서 어떤 브라우저는 HTML, 어떠한 브라우저는 body라고 따로따로 각각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여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모두 써서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바디 사이즈가 생겼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높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넣어준다면 바로 이렇게 화면에 형태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랩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스크롤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패딩을 좀 더 넣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H1 실제로는 뭐 네이버 로고가 있고 처리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와서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저는 뭐 가로값 400 정도의 높이값 150 정도의 박스를 만들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적당하게 둘 다 높이로 썼나요? 가로값 쓰겠습니다. 자, 형태를 주고 마진 오토 정도로만 해놓고요. 마진 버텀도 써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 마진 버텀을 또는 100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대신에 위에 좀 밀고 내려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H1에다가 마진 탑을 주면 사실 어떻게 돼요? 네, 부모까지 같이 끌고 내려와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 랩에서 패딩 탑을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더라. 마지막이군요. 패딩. 그러면 밀고 내려와서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영역. 아까 잠깐 사이즈를 쟀던 551에 300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파트라고 쓰고요. 가로값은 550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높이 값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제한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로그인 페이지라는 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용으로 하나 달아두려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H2에 대해서는 가로값, 높이값, 오토 쓰고 마진 버텀으로 조금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클래스 로그인 에리어 자, 영역을 잡아서 가로값 100%의 높이값 오토를 달아주도록 하고요. 최소한의 값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min 헤이트를 아까 3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 픽셀로 잡아서 최소한의 높이 값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잡아주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결과물은 현재 보고 계신 형태 내용처럼 551에 300으로 잡혀 있는 이 내용처럼 박스가 나타납니다. 단 가운데 와야 되니까 감싸고 있는 클래스 파트에서 해주면 되겠죠. 마진 오토. 자, 로그인 에이리어 자체가 이제 테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더 레디우스를 쓰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장식이기 때문에 지금 안 써도 문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써보고 싶어 한다면은 직접 사이즈 얼마인지 재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UL에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아이가 얼만큼 레디우스 값이 있는지를 직접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I 값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직접 CSS 하나하나 찾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앱을 하나 설치하시면 돼요. 자,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는 CSS 또는 스타일 가이드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 매직 CSS, 뭐 자바스크립트와 CSS 확인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네요. 저는 스타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스타일 체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안 보이는군요. 음, 안 보이네요. 일단 안 보여서 넘어가고 요 자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가 너무 공간이 많이 들어서 안 보이니까 살짝만 조정할게요. 저거는 높이 값을 100 정도로 줄이고, 로고니까 어차피 패딩에 들어가는 거 약간만 줄이고 100 정도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위로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전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마진 버텀도 조금만 더 줄일게요. 자,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은 요 로그인 에이리어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폼. 자, 폼이란 요소를 만들게 될 거고요. 액션과 메소드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더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액션 자체는 당장 할 게 없으니까 임시로 떼올 거고, 메소드에 로그인 하는 거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외부에 공개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포스트. 네. 그래서 저는 포스트라고 사용할 거고요. 이 폼 영역 자체를 제가 뭘 디자인하거나 할 건 없이 감싸고 있는 로그인 에이리어와 동일하게 쓸 거니까 폼 요소를 가감없이 가로값 100%, 높이값 100%라고 쓰면 일단 해결은 되실 겁니다. 큰 신경 안 쓰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이 안에 들어가는 폼, F5 알림, 얍, 얍, 사이즈 안 들어가죠. 왜? 여기 위에는 오토에다가 민 헤이트를 걸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0%가 아니라 그냥 오토 쓰시면 되고요. 똑같이 민 헤이트 같은 걸 써서 요 값을 그냥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드 레디오 쓴다 그랬는데 안 썼네요. 한 8픽셀 정도 쓸게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안에 폼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 감싸고 있는 아이를 통째로 폼을 진행을 했던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 안쪽에 살짝 공간이 있잖아요. 그만큼 갭을 주고 시작하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폼에다가 갭을 주든 로그인 에리어에다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박스 사이즈에 걸어놨던 애가 div가 있었기 때문에 로그인 에리어에다가 저는 패딩을 넣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min 헤이트는 사실상은 요 값이 계산이 반영된 높이 값으로 써줘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커진 값으로 되겠죠. 그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 아래가 24 24 빼니까 48 빼면은 뭐 250 조금 안 되긴 하지만 250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색깔을 확인해 보시면 사이가 구분되면서 이렇게 틈이 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테두리에 있는 이 그림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는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찾기, 회원가입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얘들이 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폼 안에 넣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빼도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폼 바깥에서 쓸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클릭하면 써가지고 여기로 글씨가 입력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그냥 아예 다른 페이지로 가서 아예 따로 처리가 하는데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UL에 li 하든지 div로 a를 3개를 담으시든지 구분을 해서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 가입 이렇게 쓰시면 끝. 뭐 디자인은 따로 필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클래스 뭐 멤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차후에 넣어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하시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멤버 모어는 텍스트 온라인 센터 하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A는 마진 라이트 살짝 띄워주고 A 중에 마지막 라스트 오브 타입은 지워라, 이런 식으로. 선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시면은 A에다가 애프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앱솔루트 걸고 뭐 걸고 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원래 디자인에서 다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프터를 마지막 거는 하지 마라 라고 넣어주시면 마지막 요소에는 생기지 않겠죠. 하여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끝. 최대한 가볍게 그냥 썼어요. 요거는 뭐 당장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폼 안에는 자, 내용을 봤더니 몇 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곳 하나, 로그인 상태 유지하는 것도 같이 포함시키실 거면
포함시키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얘는 위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르게 보고 싶어 하면 둘. 이때 로그인이라고 하는 영역도 이 버튼 자체를 위에다 묶든지 따로 묶든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폼 안에 세 개의 덩어리를 나누는 거니까 field set 이라고 하는 아이를 세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div 3개 하셔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세 개의 field set을 만들고 세 개의 레전드 제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아이는 회원 아이디 및 뭐 비밀번호 또는 계정 입력란이라고 써주고, 두 번째 내용은 회원 계정 이름을 상태 유지죠. 상태 유지 관리고, 자 마지막에 들어간 세 번째는 로그인에 관련된 버튼이니까 로그인 확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각 3개의 파트로 나눈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하나, 둘, 3개가 끝이에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이거죠. 첫 번째 거, 첫 번째는 요 계정 입력란을 선택을 했더니 굉장히 희한하게 사이즈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결과도 보시면 패딩도 다 들어가 있고요. 보더도 들어가 있고 마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언젠가는 리셋으로 불러와서 처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은 상태니까 필드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마진 아까 본 거 있었으니까 패딩 본 거 있었으니까 보더 안 쓸 거니까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일단은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뭐 백그라운드 컬러로 구분한다던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얼마큼 떨어졌는지 정도는 파악은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해당하는 박스를 기준으로 사이가 22픽셀 정도 떨어져 있으니 저는 마진 버텀을 22픽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긴 했지만 사이즈나 내용도 그렇고 글자도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게 이상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일단 마지막에 있는 마진 버튼 필요 없네요. 라스트 오브 타입 마진 버튼 지워주면서 필드셋 내부에 들어가는 레전드를 저는 좀 안 보이게 숨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형태의 중간에 있는 아이들을 숨기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직접 쓸 필요가 없이 다른 거에 방해되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각각의 내용에다가 저는 클래스 블라인드로 그냥 숨겨 버리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깨끗하게 사라져 있죠. 그래서 필드셋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이즈를 확인하고 내용을 봐야 되니까 마진 버튼 준 거 사이에다가 얘는 거의 리셋 개념으로 쓴 거죠. 밑에다가 가로값 100%의 높이 값에 대해서는 몇을 줘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민 헤이트로 달아서 50픽셀 정도를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높이가 기본적으로 오토로 처리하려고 하신다면 앞에 높이 값을 오토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높이가 50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 둘, 세 개의 역할이 나왔네요. 그럼 일부러 색깔 진하게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필드 셋 하나, 둘, 세 개를 잡았는데 각각의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높이 값을 입력하기 위해 이름을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필드 셋에다가는 저는 클래스 멤버 또는 뭐 로그인 파트,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클래스 멤버 스테이트. 세 번째 영역은 확인하는 거니까 서브 및 btn 써도 되겠지만 저는 어차피 네 확인하세요 라는 뜻으로 OK btn으로 쓰겠습니다. 로그인 영역 멤버 스테이트 OK btn 써주고 가로값은 이미 위에 필드셋으로 설정이 다 끝난 상태니까 각각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높이 값을 써줘야겠죠. 나는 무조건 내용에 따를 거야 라고 한다면 50% 오토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사이즈를 재서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의 사이즈를 재서 19 열합이라 쓰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전, 후, 이전에 22. 그러면 22 픽셀만큼 무언가를 처리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위에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특별하게 고민할 거 없이 높이값만 20 픽셀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min height의 50이라고 아이는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잘못 썼군요. 두 번째가 잘못 썼네요. 자, 로그인 파트의 경우는 위쪽에 들어있는 로그인 파트의 경우는 찍어봤더니 하나당 60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60 더하기 60 하니까 120이 되겠네요. 보도가 포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됐습니다. 그러면 120 픽셀이라고 써주고 마지막 번째 아이는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아래 공간, 위에 공간 계산 잘 하셔야겠죠. 저는 60 픽셀이라고 우선 쓰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하나, 둘, 셋 됐고요. 약간의 공간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건 작업을 하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인 거죠. 각 영역별로 구분이 다 되었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벌써 지우면 좀 그렇잖아요. 색깔을 슬쩍 연하게 빼줘서 여기 있어요 라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놓고 뒤에 있는 배경 색깔 필요 없다면 깨끗이 지워서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위에 거 할 차례죠. 자, 위에 걸로 하는데 좀 쉽게 가자면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있잖아요. 그냥 바로 인풋 다 때려 넣으면 헷갈려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인풋 자체가 이제 인라인 블럭이다 보니까 옆으로 밀려요. 거기다 레이블까지 계산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 형식으로 ULLI 하시든지 아니면 div 2개 넣으시든지 그걸 먼저 하세요. 이렇게 폼 안에 div 넣어도 되고 리스트 넣어도 되고 p 넣어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니까 해석을 해서 내가 틀 짜기 편하게 쓰시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처음부터 필드셋 어려워 죽겠는데 필드셋 써라? 아니요. div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스트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니까 리스트 성향을 가지긴 하겠지만 일단 div 썼으니까 이 div로 쓴다면 여기다가 클래스 멤버 아이디를 작성하는 영역이고 밑에 거는 클래스 멤버 비밀번호를 작성하는 영역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아이의 틀을 먼저 작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사이즈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위아래만 살짝 국면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저라면은 이거를 그냥 멤버라는 클래스로 그냥 공통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로그인 파트 자식인 div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또 합니다. 로그인 파트에서 속속 클래스 멤버라고 쓰고요. 이 안에 들어갈 라인은 이미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아이가 들어갈 공간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리고 글을 입력하는 영역은 눌러보시면 조금 더 작게 들어가 있죠. 이거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이걸 감싸고 있는 아이가 전체 패딩이 조금 있더라 정도만 보고요. 저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가 아니라 절반인 50%. 근데 이미 높이에 써 있으니까 절반 50%쓴 거고요. 만약에 난 여기를 오토로 쓸 거야 라고 했다면 밑에는 60 픽셀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틀을 어디를 기준으로 주느냐 여기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내용은 패딩을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더니 위아래는 17 픽셀로 되어 있고 왼쪽 19, 오른쪽 18 되어 있던데 저는 그냥 18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뭐 조금 더 공간을 더 주겠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미세하지만 작게나마 공간을 더 주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야 이거 비슷하잖아. 그냥 한 번에 15일 되지 않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디자이너랑 협의를 좀 거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저는 이 정도로 패딩을 설정하겠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외곽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더 1픽셀 솔리드 색깔은 딱히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넣을게요. 그럼 안쪽으로 선들이 각각 생기면서 라인이 들어갈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각각 봤더니 R값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R값이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레이디얼이 걸려 있어서 R값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그 R값을 조금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멤버 아이디에 그리고 멤버 패스워드에 보더 레디우스를 각각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더 레디우스를 통해서 조금 주도록 하고요. 사후에 알림을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조금씩 찾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레디우스 값이 전부 다 들어간 상황이니까 여기에 저는
멤버 아이디 쪽에서는 풀로 쓴다 그러면 보더 버텀 레디우스 없어요. 그래서 보더 버텀 레프트 레디우스를 0, 보더 버텀 라이트 레디우스를 0.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더 레디우스를 쓰겠다. 하나하나 다 쓰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하긴 하지만 아예 모르겠어. 나는 그냥 한쪽만 처리하고 싶어. 그렇다면 0, 0, 오토, 오토 쓰면은 위쪽에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일단 몰라요. 써보는 거죠. 아쉽게도 제대로 반영은 안 되고 있군요. 그럼 바꿔 써줘야죠. 자, 뭐라고 쓰면 돼요? 실제로 여기 있는 값으로 바꿔 쓰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하나하나 쓰던지 풀던지 다 쓰던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안 그럼 이거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위쪽에 거든 아래쪽에 거든 관계없이 하나를 없애주셔야죠. 그래야 선이 얇게 맺혀지겠죠. 자, 이렇게 형태가 맞춰진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박스 내부에다 전 좀 더 크게 써요. 원래 보다 내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갖춰지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원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테니까 저는 레이블과 인풋을 마찬가지 밑에도 레이블과 인풋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위에 건 아이디니까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밑에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쓱쓱쓱 펜으로 저는 숨기겠습니다. 펜 자체를 숨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숨기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앞에 요 아이콘 보이시죠? 요 아이콘도 그냥 저는 클릭할 수 있게끔 클릭하면 이쪽으로 오게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일단은 써봤습니다. 보시면 레이블과 인풋으로 나눠져 있고 밑에도 레이블과 인풋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때 제가 딴 거 안 하고 그냥 레이블 인풋 왜? 인풋으로 내가 뭔가를 입력하는 창을 만들면 무조건 레이블은 따라온다. 무조건 꼭 사실 같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같이 있을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죠. 그리고 레이블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뒤에 있어도 돼요.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위에 썼으니까 먼저 쓰고 나서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 내용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걸 클릭하면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레이블의 for 그리고 인풋의 무엇? 아이디와 함께 이름을 똑같이 써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다. 똑같이 써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다가는 뭐 사용자 아이디니까 뭐 유저
id 쓰시면 되겠죠. 유저라는 단어를 user이라 저는 그냥 다 썼는데 usr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는 회사의 가이드에 따라 다를 테니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럼 둘은 연결을 했으니까 클릭하면 읽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함께 사용자의 비밀번호이니까 유저 뭐 패스워드 다 쓰셔도 되고 나는 이렇게까지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pw 뭐 이렇게만 써도 구분이 가능하면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이때 요 레이블은 현재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풋만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먼저 했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실제 네이버 사이트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되면 상단에 녹색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여기 색깔 모양이 바뀌죠. 미세하게 색깔 차이가 좀 나요. 이게 너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사용하려면 원칙대로 간다면 여기 div의 위에다가 클래스를 액션 이렇게 달아줬을 때 쓰는 거예요. 액션이 달리면 그 안에 있는 레이블에 뭘 처리해라. 그 안에 인풋에 뭘 처리해라. 사실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쟤네들은.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면. 근데 테두리까지는 당장은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레이블을 인풋 뒤에 넣는다면 레이블을 인풋 뒤에 넣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인풋 뒤로 넣는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멤버 내부에 있는 인풋이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멤버라고 하는 영역 어차피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으니까 밑에 쓸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인풋에 인풋은 포커스를 가질 수 있는 아이일까요? 아닐까요?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럼 포커스가 언제 가질 수 있느냐? 대표적인 아이들은 A 그리고 폼 내부에 있는 기능이 있는 뭔가 입력하고 체크하고 입력을 하고 체크하고 버튼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전부 됩니다. 버튼도 사실은 폼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잖아요. 네, 버튼 태그 자체도 인풋 태그 가능하잖아요. 입력할 수 있고 체크하고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포커스가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레이블은 포커스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무언가 입력하고 체크하고 버튼 역할은 아니니까. 이쯤 되면은 아 포커스가 어느 아이들이 되는구나 이게 조금씩 보여요. 자 그러면 인풋에 무엇이 되면 포커스가 처리되면 그 바로 인접되어 있는 레이블에 무언가 처리해라 가능하겠죠. 그죠? 플러스 요소가 뭐니까 바로 뒤 인풋에 바로 뒤라고 하는 인접 형제 선택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 부모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뭘 해라 라고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당장 불가능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레이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찾아와야겠죠. 어디서? 저는 폰트 어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자, 폰트 어썸 사이트로 가서 이곳에
네이버에 보이는 사람 모양과 요거 자물쇠 모양을 찾았으면 되겠죠. person, 사람을 검색해 봤습니다. free, 무료 이미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용자 락도 있고요. 사용자 체크도 있고요. 유저스가 있는데 한 명만 필요하니까 유저, 선도 있고 책상도 있네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그럼 색을 쓰겠습니다. 색깔 있는 거 선택해서 갖다 쓰시면 되는데 너무 이 아이가 동글동글해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팁 드릴게요. 폰트 그리고 구글닷컴 구글닷컴의 폰트 말고요. 사실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도 있어요. 구글 폰트에 보시면 우리 어차피 구글 폰트 가져오잖아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찾아서 적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있고 왼쪽에도 더 많이 있겠죠 사실은. 자, 선택했으니까 저는 가져와서 어디에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쓴 자리에다가 쓱 집어넣습니다. 레이블에다 썼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가 있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락 열쇠라고 잠금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여기 락 있네요. 같은 색깔 계통을 써야겠죠. 눌러서 요 FAS의 FA-락 이라는 아이를 복사하고 그대로 위쪽 아래쪽인가요? 비밀번호 자리에다가 쓱 집어넣겠습니다. 아이 태그가 스팸보다 먼저 가든 뒤에 가든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장식이니까. 자, 그러면 둘 모두 오른쪽 끝에 있게 되는데요. 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쓱쓱쓱 봐서 내용에다가 이건 효과 되었을 때 처리하는 거니까 위에다 써줘야겠죠. 클래스 멤버의 내부에 있는 인풋을 디자인할 거고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레이블을 디자인할 겁니다. 자, 인풋 처리되는 아이는 사이즈 가로값 사실 얼마나 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임의로 주겠습니다. 아니면 사이즈를 재셔도 되는데 그냥 칼크로 할게요. 칼크 100%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대략 30 픽셀 정도를 빼겠습니다. 왜냐면 높이 정도가 대략 21 픽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의 공간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쓴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정렬할 겁니다. 높이 값은 100%줄 거예요. 테두리선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저기서는. 그러니까 보더는 없애시면 돼요. 패딩도 필요 없다면 없애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할 거니까 저는 플롯 라이트로. 자, 인풋은 기본적으로 인라인 블럭입니다. 인라인 블럭을 플러스 사용했기 때문에 강제로 블럭 처리로 바꾼 거예요. 레이블은 왼쪽 정렬할 거니까 플롯 레프트로 쓸 거고요. 가로값을 30 픽셀이라고 그대로 가셔도 되고 약간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한 26 픽셀 뭐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높이값 100% 여기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왜 안에 i 태그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폰트 사이즈 터치의 크기를 해주면 되겠죠. 얼마큼 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전체 높이가 한 20 몇 픽셀 정도 들어있으니 얼추 1 REM에서 뭐 1.1 RE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글씨 색상으로 설정을 하죠. 우리가 서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컬러죠. 컬러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어떠한 컬러를 쓰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는 너무 색깔이 사실상은 좀 연한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저는
더 진한 아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딱히 지금 안 보이네요, 컬러가. 돌돌도로 쓴 거 보니까 투명도로 적용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투명도로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다가 샵 777, 얘도 좀 엄밀히 말하면 밝은 편에 속하긴 하죠. 그러면 이 상태로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왼쪽 오른쪽 정렬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됩니다. 조금 더 가운데 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라인 헤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써주시면 내용들이 좀 더 정렬이 될 거예요. 기본은 120% 1.2 정도로 맞추시면 가운데 오긴 할 텐데, 가끔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폰트 사이즈나 여러 이유들 때문인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조정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내려야 되나봐요. 1.5, 1.6 이 정도 안 하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조금 귀찮지만 해결했습니다. 꽤 많이 줘야 되는군요. 1.8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에 포커스가 되면 저는 레이블의 색깔을, 컬러를 진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 원래 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인풋에 포커스가 가면 인풋 자체에다가 뭐 색깔을 준다던가 하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애초에 테두리에 형태가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죠. 자,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툭 왼쪽이 진해진 거 보이시죠? 툭 왼쪽이 진해지는 거. 미세하게 차이 나지만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전에 기본적인 색깔이 777. 얘도 좀 밝은 편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밝게 하고 확인해 보면 더 티가 많이 날 겁니다. 아마 인풋 자체에다가 색깔을 따로 주지 않은 이유는 인풋에 작성하는 범위가 작아서 주변 테두리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어느 범위에 그런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썼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건 가능하겠죠. 위쪽에 액션을 걸었을 때 해당하는 필드셋 내용의 폼 어디 갔지? 네. 감싸고 있는 여기에 액션을 걸었을 때 뭐 테두를 줘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능하니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배경에 들어갔던 연한 연두색은 저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자, 필드셋에 들어간 연한 연두색은 제거 처리가 됐죠. 대신에 포커스가 주었을 때 색깔이 조금 인풋에 라인이 있어서 그런지 글씨가 너무 바짝 앞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커스 주었을 때 나중에 해라, 뭘 해라 라고 하는 거는 JS로 처리할 거니까, 자, 포커스 주었을 때 저는 아웃라인을 없애라 라고 인풋에 처리하고요. 한 가지 더, 글자가 너무 끝에 가 있으니까 인풋 요소에다가 들여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는 텍스트, 인덴트 쓰시면 되겠죠. 8피스 정도 좀 살짝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보기는 좋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안 썼다면 모르겠지만 쓴 상태니까 티가 나서. 자, 됐고요. 그럼 첫 번째는 일단은 내용이 끝났습니다.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요. 저건 장식이거든요. 자, 레전드로 쓴 거는 뭘 입력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써놨으니까 접근성 부분에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냐, 인풋에서 사용합니다. 자, 인풋은 안 했으니까 이제 진행할게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 값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 value라는 곳에다가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name 전송해야 되는 변수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유저 뭐 id면 id 비밀번호면 비밀번호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가끔 이것 때문에 id명하고 name명하고 똑같이 써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언더바를 붙일게요. 자, 근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네이밍 기법들이 다 다른데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언더바 두 번 쓰기. 근데 요즘 이게 좀 유행인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좀 써볼까라는 생각에 전 이렇게 써요. 네임 들어가는 곳에다가 언더바를 써요. 언더바 두 번 써요. 여기도 네임 들어가는 곳에 언더바 두 번 써서 B.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아 이건 네임이구나. 이건 아이디구나. 뭐 어떤 클래스구나. 구분이 딱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끝이냐? 아니죠. 자, 여기서 싱글 태그잖아요. 슬러시 끝에 붙여줘야죠.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얘는 텍스트니까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맞아요. 얘는 비밀번호인데 텍스트면 난리 나겠죠. 패스 워드라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기본인데 이 상태에서 추가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는 글자를 쓰면 당연히 글자가 보입니다. 밑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다 뭘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방식적인 기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은 이 안에 글씨를 쓴 게 그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id 밑에도 공간이 안 돼서 그냥 줄바꿈에 쓰고 있어요. 플레이스 홀더라고 쓰고요. 비밀번호 라고 쓰면 그대로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응? 이게 왜 안 나오지? 못 나왔군요. 홀더. 네. 대신에 이 플레이스 홀더는 사실상은 HTML5 기술이에요. 알고 계십시오. 그래도 오타 났나요? 오타 내지? 그래서 위쪽에는 플레이스홀더, 밑에도 플레이스홀더 써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면 그대로 결과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디자인할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가능합니다. 인풋에 쓰는 형태는 조금만 사이즈 줄일게요. 클래스 멤버에 있는 인풋에 플레이스홀더라고 쓰시면 콜론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를 사용하시면 플레이스홀더에다가 들어간 글씨나 내용들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또는 기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옵션 중에 그런 거 있죠. 글자 최대 글자 몇 글자까지만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JS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가능은 해요. 뭐냐면 여기다가 max length라고 해서 최대 글자를 10글자 정도로 맞겠다 하면 더 글자가 안 들어가요. 최대 글자 10글자 끝이에요. 뭐 요즘 16글자, 20글자까지는 쓰니까. 자,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최대 글자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비밀번호 최대 글자도 세팅을 해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뒤로 쓰기 할게요.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인풋과 레이블 요 내용들이 다 끝난 거고요. 첫 번째 사항.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니까 요거 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이 남았는데 세 번째부터 할게요. 제일 쉬운 거. 세 번째 로그인 확인하는 이 자리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배운 내용 버튼으로 가도 돼요. 버튼으로 가도 되는데 괜히 인풋을 하고 싶다. 그럼 인풋 타입 서브밋 쓰는 거예요. 그럼 로그인으로 바뀝니다. 확인 버튼으로 바뀝니다. 여기다가 밸류 쓰고 로그인 쓰시면 돼요. 네임 필요 없고요. 그렇죠? 필요 없겠죠, 당연히. 아이디 필요 없습니다. 아예 로그인이라고 뭐가 승인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확정이 지어져 있는 상태니까. 대신에 뭐 여기다가 이름을 OKBTN 안에 뭐 서브밋 한다던가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선택자를 제가 속성 선택자를 알려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풋이잖아요. 인풋. 그러면 모든 인풋을 말하는 건데 속성은 우리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이름 그대로 타입은 서브밋이라고 쓰면 타입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풋 요소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빼도 돼요. 빼도 잡힙니다. 하지만 저는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굳이 여기에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속성명과 속성에 대한 값이 이런 내용대로 잡혀 있는 것을 선택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바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가로값, 높이값 있나?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60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써볼게요.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 좀 어둡지만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 폰트 웨이트, 뭐 폰트 사이즈 써줍니다. 네. 보더 레디우스 쓰면 확인 버튼에 관련된 내용만 모두 작성이 되겠죠. 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풋에 있는 마진, 패딩 필요하다면 보더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이 내용처럼 여기 보더 살짝 있어요. 진하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보더가 좀 보기 싫으니까 저는 보더 1픽셀 솔리드 샵 아예 없애지 말고 373 똑같은 녹색이지만 조금이라도 진하게 하나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서 조금씩 더 어둡게 해놨어요. 대신에 이런 아이들은 손가락 모양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커서 포인터 같은 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쪽에는 인풋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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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되죠? 자, 마지막 가운데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건요. 내용상을 보면 로그인 상태 유지 오른쪽 안 하나 그랬어요. 일단은 자, 로그인 상태 유지라는 아이와 체크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인풋 들어가고요. 레이블 들어가거든요. 쟤네들은 앞에 체크 버튼 제가 무조건 인풋이 먼저 가 있어야 체크가 돼요. 체크 상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되느냐? 선택했다가 풀었다가 선택했다 풀었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체크 박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밸류는 이건 우리가 값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 써져 있어야 돼요. 상태, 유지,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은 레이블로 쓰면 되죠. 그래야 글자를 클릭해도 체크가 될 테니까.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 조금만 더 줄일게요. 아이디 들어간 아이와 for에 들어가는 아이는 서로 연결. 스테이트 체크. 체크된 상태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name 해서 뭐 스테이트 체크 써주면 되겠죠. 싱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낫겠네요. 아이고. 예, 폼이라서.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내용 보시면 요 내용이죠. 글자를 클릭했더니 체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하나 보여드리는 건 요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방금 전에 보셨던 요 아이의 이름이 스테이트 체크예요. 이제 쓱 옮겨놓고 샵 스테이트 체크가 체크드인 상태일 때 라고 쓰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인풋에 아까 요 상태가 체크드예요. 요거를 요게 푸는 거예요. 자, 체크드가 되면 요거를 그 뒤에 있는 레이블에 일단은 글씨 색깔을 바꿔보세요. 폰트 웨이트를 굵게 해주세요. 하시면 변할 거예요. 볼게요. 변하죠? 인풋이 먼저 있으니까 체크되면 바로 뒤에 있는 레이블을 뭔가 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건, 이건 알겠는데 원하는 건 요 앞에 아이콘이 변하는 거잖아요. 자, 인풋 요소를 아까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이모티콘 형식으로 넣는 건 불가능해요. 얘를 넣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디스플레이 블록 논으로 히든을 쓰거든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능은 먹어요. 기능은 당연히 먹는데 생각해보세요. 디스플레이 논은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파악하는 거잖아요. 인풋의 체크 기능 자체를 안 쓰겠다는 얘기랑 같은 건데, 물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론적으로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히든이라고 쓰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디스플레이 논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클래스 블라인드 숨기면 되잖아요. 그냥 존재는 하는데 숨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숨기는 거고, 디스플레이 노는 시각적으로는 체크될지 몰라도 해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 똑같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사이즈에 관한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할 거고요. 그럼 저 상태에서 체크가 되는 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텐 폰트 어썸이 있습니다. 체크를 검색을 해서 원하시는 모양을 찾아서, 어떤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얘로 할까요? 요거? 앞에 거? 첫 번째 거? 뭐든 자, 선택해서 복사하시고 코드 어디다가 레이블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써주면 되죠. 이때 좀 컨트롤을 좀 더 용이하게 하시려면 얘를 펜 태그를 잡아서 넣어주시면, 이거 숨기는 거 아닙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라인 맞추거나 간격 맞추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렬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처리를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아까 여기 뭐 했어요? 체크드가 되면 안에 있는 아이를 변하게 해라, 이거밖에 안 했지만 결과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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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되잖아요. 전 통으로 변한 걸 더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데, 아니다 나는 레이블 안에 있는 아이에다가 처리하고 싶다 하시면 되죠. 음. 레이블 안에 있는 아이에다 뭘 하겠다 라고 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펜에 들어있는 글씨나 내용들 조금 더 사이즈나 형태를 좀 변화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보신 속성 선택자를 이용해서 바로 디자인이 가능하니까, 좀 잘 보이게 밑에다 좀 쓸게요.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울게요. 1.2 REM에 라인에이트 뭐 1.2 쓴다던가, 색깔도 너무 어두운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가 될 것이고, 안에 있는 사이를 살짝 좀 띄우는 게 좀 이쁠 테니까 마진 레프트, 얘를 하면 안 되겠군요. 자,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요 아이만, 그럼 저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안에 있는 아이에다가 좀 더 키우려면 키워주시고, 그죠? 마진 라이트를 써주시면 아이를 기준으로 공간이 조금 더 떨어졌으니 훨씬 더 보기 좋게 바뀌어 있겠죠.